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시다 먼저 가신 우리 많은 동지들 있습니다. 고조영삼 열사, 김판태 동지, 조현철 동지, 이런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정곡을 반주에 맞춰 힘차게 개창하겠습니다. 투쟁! 네! 싸들하고 평화라! 싸들하고 평화라!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친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나도 같이 처리하라! 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추석 명절도 지났는데, 우리 또 시민들께, 평화의 동지들께 한번 인사도 드릴게요. 우리 오늘 두 분, 우리 공동위원장님을 오늘은 앞으로 같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박태정 공동위원님, 이동훈 공동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박태정 기자님께서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은 명절인데 막 보시기에 잘 못 보냈는 것 같아요. 사람 하나 바뀌고 나니까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네. 무슨 일인지 하다 보면은 꼭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난국을 이겨내면은 우리는 정말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평화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이 평화의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 고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 쌓아더 묵념이 가져갈 때까지 꼭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같이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난 9월 3일 전국 평화 행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전국 평화 행동이 있던 그날 밤 1시 30분경에
기름차들을 이 경찰에 의해서 주민들 맞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9월 14일이죠. 저녁에 11시 40분경에 또 기름차들이 들어갔습니다. 얘들 작전을 이제는 정상적인 낮 시간에 안 하려나 봐요.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모든 걸 정상적으로 철저히 계획하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 몰래 한다거나 주민들 끌어내고 하는 이런 행위들 진짜로 비열하고 야비합니다. 우리는 저들 결코 용인하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군, 기름, 유류, 사드 장비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못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미군이 뭐 자기 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관계문은 없죠, 아직은. 예, 절대로 안 들여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미군기지 철거 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얘들이 철거되지 않겠습니까? 예, 백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런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곳에서만 미군기지가 없어질 수 있다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너들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유야무야 허용해 주는 순간 얘들은 영원히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군기지 나갈 때까지 도성리에서 기지가 빠져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나같이 그때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 투쟁을 해서 꼭 미군 기지가 없어지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우리가 월, 수, 금 세 번은 진박교에서 아침 새벽 6시부터 평화행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은 김천이 좀 담당해서 하는 날입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6시 진박교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김천 시민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30분 6시 30분까지 진박교로 와주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마을회관 앞으로 소성리 마을회관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민 평가위원으로 소성리 선주에서 한 분이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누가 참여하는지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성리 어머님들께서 지난주에 군청으로 가서 연자 투쟁을 하시고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도 보니까 그 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공람하는 그 장소를 김천에서 또 한 곳에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파 관련 이런 것들 김천 지역에도 뭐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로 뭐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필요하면 요식 절차에 넣기 위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만 만나서 뭐 대화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행보입니다. 저희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리에서 상황실에서 우리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강현우 교무님을 한번 모시고 이 환경 영향 평가 진행 사항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현재
소성리에서 미 군 작전도로 자기들 말로는 그 소성리의 마을길을 자기들 군사 작전도로로 현재 만들려고 하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9월 3일 저녁에 처음으로 사실 그날 미군들이 들어가긴 들어갔죠. 예, 들어갔었고 그리고 지난 추석 끝난 지난주 수요일 날 낮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한번 유류차가 들어갔습니다. 낮에 들어갔던 것은 사드 운영을 위한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디젤 차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미군 사드 운영에는 항공유가 쓰입니다. 미군은 전략적으로 항공유를 뭐 차량이든 뭐 트럭이든 운영유는 전략적으로 공통 하나의 기름으로만 씁니다. 항공유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안에 운용되는 뭐 일반 차량들에 쓰는 기름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봐야 될 것은 저녁에 들어간 차가 아니라 낮에 들어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낮에 들어간 미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정부 기관과 아무런 협력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전국의 미군 기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에 군작전 중에 일어났던 사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효수님이선이 사건이었고 최근에도 우리나라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그 차량과 부딪혔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길에서 그와 같은 위험 사항들이 있으니까 앞뒤로 선두 차량을 둬서 어둡기도 하고 길도 좁으니까 선두 차량을 둬서 일반 차량과 사고가 없게 하라는 수없는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선두 차량이 없었고 사고가 났던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전혀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군작전 경우에 같은 경우는 소파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정에 쓰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그 군작전이 아닌 이외의 것들, 미군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 뭐 만취 운전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고요. 그러나 군작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나라 법률에서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했던 낮에 들어갔던 유류 차량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임무대로의 군사작전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대개 미군들의 군사작전은 또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낮에 아니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찰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낮에 좀 들어와라. 주한미군들 보고 낮에 좀 들어오라고 뭐 국방부나 경찰 측에서는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측에서 끝까지 계속 저녁 작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차량이 없는 시간대에 자기들 군작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끊임없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경찰 병력이 주시하고 있고 배치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네 맘대로 저녁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래서 뛰쳐나간 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지들 밥줄이 걸리고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이 가다가 뛰어나가면은 그 브레이크라도 밟겠지만은 얘네들은 언제든지 군사작전이 우선이었던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낮에 우리나라 정부와 아무런 협력 없이 지네들 맘대로 진행했던 이 작전이 어떻게 보면 마을에는 더욱더 위험한
사례로서 봐야 되는 거죠. 밤에 경찰 작전을 하면서 들어갔던 것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불시에 들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을에 이거는 직접적인 생명과 위협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제가 계속 기자들을 만나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지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외교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함의되어 있는 그 수많은 폭력들이 있듯이 문현룡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지정상화라고 하는 그 문구 하나에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란 남북미 관계 혹은 북미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의 한국, 그런 거대 담론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거대 담론 속에서 결국 일어나는 것들은, 현실은 바로 이러한 생존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이따위 항목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졸속으로 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항목 정해갖고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한 명 주민대표로 들어가서 항목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요구를 한들 첫째, 그 항목이 선정될 수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끝나니까 선정될 수도 없고, 선정이 돼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보완 절차가 거치지 않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조건부 그 조건 내용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행을 안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건부 통과를 시켜갖고 이행되지 않은 것들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진행했다고 해서 과연 이행을 할 것이냐. 주한미군이 에게 환경영향평가 이 조건을 이행하라고 이 정부가 강제할 수 있을 것이냐. 훈련 하나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이미 통과돼서 배치를 용인해준 일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 있을 것이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지 않겠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들러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지 않았던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기간을 환경부 우리가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환경부 장관을 만날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항목이 뭔지,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 계획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드 문제가 어쨌든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탑순위 아닙니까? 미중 관계에서건 한중 관계에서건 가장 탑 선두에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 수장이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두운 부분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정말 졸속적으로 통과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주한미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 교통사고 문제, 그리고 유류 유출 문제, 유류 유출 사고 문제,
정말 책임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항목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침 평화행동 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은 기지 운영시 거기 두 가지 시기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공사시와 운영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운영시에는 어떻게 한다. 공사시에는 뭐 한다. 운영시에 뭐 한다라는 게 빠져 있으면은 그 항목은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류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유류가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순환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토양 오염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건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운영 시에 생활 폐기물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에 보면은 생활 폐기물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사드 운영 시에 나오는 폐기 유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완하라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활 폐기물과 우리는 아실 거예요. 우리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활 폐기물과 이런 운영 시에 나오는 유류 폐기물은 명확하게 나뉩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생활 폐기물에 대한 폐기 절차는 있으나 사드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 이 폐기물에 대한 어떠한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양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토양 오염은 아예 더 심각합니다. 공사 시에 어떠한 어쨌든 공사 차량도 전복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공사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대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을지 모릅니다. 덤프 트럭이 뒤집어졌다던가. 어쨌든 공사 시에 일어나는 유류 유출 토양 오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 시에 발생되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의도적인 거잖아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군 기지에서는 항상 지들이 일부러 유류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유류 유출 사고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유류 유출 사고는 항상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성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수원 진박 롯데CC 지역은 상수원 지역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진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이 어쨌든 그들이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은 현재 뽑아내고 있지는 못하면은 거기서 물이 상수원이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그 물로 소성리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김천 노곡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유류 유출 사고가 나면은 김천 노곡리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당장 평택에서 보세요. 평택 그 담벼락 바깥으로 기름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유출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냥 미군에서 해서 주면 감사한 거고, 안에 들어가서 실태조사 할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관정을 뚫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수도량, 그 지역 인근, 지역 거기서 체크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마을에 기름띠가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올 때는 거기밖에 없는데, 이거는 100%인데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의를 해도 뭐 듣기나 합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디테일하게 진행한다라고 해도 신뢰할 수가 없다. 항목을 철저히 할 것인가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조건부 통과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 절차에 대해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촛불 정부라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촛불 정부에서조차 조건조차 이행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주요 지역에 전광판을 내걸은 상시적 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 김천시민대책에서 지난 6년간 요구했던 겁니다. 안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조건부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하려고 국방부에서 하려고 제스처를 취하지만은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죠, 국방부를. 근데 김천시에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묵묵부답. 국방부에서 강제해서 그냥 또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꼼수를 부리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들러리 서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기 위해서 힘을 실어서 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마을에서 마을길을 지네들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돌아다닐 수 없도록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가 유리유출 사고 일으키고도 은폐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야 이후에 실제적 사건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럽니다. 매일같이 끌려 나와서 어차피 들어가는데 뭔 무슨 효용이 있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동원되고 미군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효용성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 오세요. 예, 공부하고 오세요. 선생님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공부하고 오시면은 제가 대담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로 정말 사드가 왜 막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내가 그 진심을 느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궁금해 하는구나. 제가 2시간 동안 통화해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더니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동의는 안 하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궁금해하면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소성리 찾아오면 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찾아오세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술은 깨시고 오세요. 예, 술 깨시고 맨정신으로 대화합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은 매일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지 정상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찰이 없고서는 기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 현실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아침 평화 행동이 있고 모레도 아침 평화 행동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승리하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화로 인사했습니다. 평화! 예,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이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성리 평화행동 때 또 이렇게 많이 또 교무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소성리로 오셔서 또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 항목에 보니까 저도 잠시 보니까 인구수 뭐 주거 이런 데는 뭐 변화가 없다 이래서 그 평가 항목에서 빼버렸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김천의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드가 오기 전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사드가 발표가 나와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정체가 되고 지금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가까운 노곡리 같은 경우에도 전원주택지가 이렇게 여러 곳에 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사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다 철수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뭐 인구수가 그대로 있다, 뭐 주거가 그대로 있다, 이사 안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터전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드가 떠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예 평가 항목에조차 제외시키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서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를 빼내고 원점에서만 다시 진행한다면 저도 협조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의 진행 방식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김천시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 촛불도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기록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성리도 우리 소성리 여자전 그래서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앞으로 모시고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성리 여자전 기록팀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손소희 씨도 팀이죠? 여러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평화를 빕니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평화를 빕니다. 네, 저희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기 소성리에서 계속 싸우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손소희님의 초대로 소성리를 방문하게 된 소성리 여자전 기록팀입니다. 네, 저는 느린이라고 하고요. 옆에 하은, 그리고 태린, 하랑, 그리고 손소희님 이렇게 5명이 함께 소성리를 방문해서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소성리를 방문했는데요. 아까 주민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사진이나 기사 속에서 혹은 영화로 봤던 소성리라는 마을을 언젠가는 꼭 한번 방문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마을 입구를 들어서는데 좀 죄송하게도 약간 설레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에 내가 드디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네,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이제 주민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어떤 싸움들을 하고 계시는지 처음으로 정말 자세하게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레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침탈을 겪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느낀 어떤 공포나 불안, 그리고 답답함,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연대해야 되겠다, 또 나도 이것을 공감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냥 기사 속의 장소, 어떤 사진 속의 장소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듣게 되는 사드 뽑고 평화 오라 라는 이 오래된 구호가 이곳의 구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 모두가 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큰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와도 약간 서울에 피해가 없으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무심함, 그리고 이기심, 그런 것들처럼 어쩌면 저희 모두가 평화를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여기에 오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다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지 않고도 제가 오늘 느꼈던 이런 죄송한 마음, 혹은 함께 이것이 소성리나 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나가야 되는 절박한 평화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돌아가서 제 자리에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소성리와 김천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곳에 함께 와서 같이 그 싸우는 그리고 같이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더라도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또 기쁘게 연대하러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성리 여자전 기록이 그냥 올해 안에 끝나서 내년부터 이렇게 독자청에 읽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말은 사드를 빼내고 마을 잔치를 하는 이런 결말을 기대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뭐 위인전 이런 거 보면 전자 많이 붙잖아요, 그죠? 한 100년 지나면 우리 후세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소성리의 훌륭한 여성분들이 계셨다는 이런 위인전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됐으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결말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이번에는 김천으로 이민 와서 정착해서 방거치 농부로 생활하고 있고 우리 소성리에 열심으로 함께 투자하고 있는 우리 박승민 대책위 자문위원이 앞으로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그 장제국장님 발언을 1시간 전에 발언해야 돼요 이러고 얘기해요. 소성리에 지금 저 불법 사드 기지를 완성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한국 정부가 우리가 세금 내서 먹여 살리는 경찰 동원해서 지금 공사 시작한 지가 이제 작년 5월부터 공식화돼서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싸움할 때 가장 경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할머니들 제일 무서워하죠. 할머니들만 없으면 이거 금방 치울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할머니 제일 무섭고, 두 번째 무서운 사람, 그 투쟁하는 사람들의 글을 쓰기도 하지만 싸움도 제일 열심히 잘하는 우리 손수희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절절절절매. 그래서 사람이 글을 잘 쓰려면 싸움도 잘해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장제국장님도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김천 이사 온 게 재작년 11월 1일날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일날 이사하고 그날 바로 저녁에 여기 사드 대책위 운영팀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뭐라 그랬냐, 아내가 김천 온 날부터 술 드세요? 이랬어요. 술 한잔 먹고 운영팀 가입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김천 이 집회를 지켜오는데 몇 년 동안 가장 고생 많이 한, 뭐 다들 고생했지만 집회 준비가 소성리하고 다르게 여기는 M4 이런 거 그때 무대도 다 이제 하고 다 이거 했거든요. 그거를 횟수로 5년 넘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농사 지면서 저녁에 6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그래 또 운영팀 내 막내로 가입해가지고 적어도 1년 이상은 집회 준비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김천에 사드 수쟁한다 이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놈의 막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막내가 또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천 내려와 사실은 60 넘어 처음으로 이제 땅에다 뭐 심어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게 무예요, 무 종류. 야들은 심으면 그 다음날 싹 나요. 네? 싹이 막 나. 그리고 이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고, 정말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60 넘어서야 이제 이거를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이게 소성리에서도 발언하고 여기서도 발언하고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자라라는 작물은 안 자라고 왜 이렇게 풀은 잘 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 네? 심은 거는 잘 안 나오는데 옆에 있는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본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제 감천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 이제 배추를 심었는데 분회장님 어디 계세요? 분회장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이거 김장 못하겠네 이게 첫 마디였어요 보고. 그런데 올해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김장 배추랑 풀이랑 접을 시키면 어때요? 그러면 막 잘하지 않을까요? 얘가? 막 무럭무럭? 예?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월급은 우리가 주는데 왜 미국을 위한 저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소성리를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 의로운 정의로운 이 싸움을 야차같이 덤비는 저 경찰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목요일날 얘기할 때 월급 걔들은 미국한테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좀 용병 역할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드 싸움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취미생활이 하나 생긴 게 오늘의 역사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취미생활이 생겼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스크랩을 이제 한 뭐 16년, 17년째 하는데 오늘이 9월 18일이잖아요. 1899년 오늘 9월 18일 날이 경의선 22km가 개통된 날이래요. 처음으로 이 땅에 철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22km. 그때 시속은 20km에서 22km였대. 지금으로 오면 아이고 저게 기차냐? 뛰어든 애가 쫓아가겠다 이럴 정도의 기차였겠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근현대의 발전을 이루는, 물론 그 철도를 얘네들이 경부선부터 경의선부터 다 누설을 가장 먼저 일본 애들이 한 건 다 뭐예요? 식민지 자원을 일본으로 약탈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을 제일 먼저 해준 거죠.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강대국은 원래 그래요. 자기들의 이익에 충실한 거예요.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서 어떤 그 부국장이라고 하는 애가 쓴 글을 보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지 한국을 이해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야 동아일보가 이런 걸 다 올렸어? 이러고 내가 이제 우리 소송리마당 신문기사에 이제 공유를 했는데 절대 약소국 다른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기본으로 운영하지. 그래서 뭐라고까지 충고하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잘 봐야 된다 미국의 의도를.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주다 끝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 그래서 어머 동아일보가 이런 글도 쓰네. 이런 걸 이제 칼럼으로 쓴 걸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오늘 9월 18일은 2000년에 있었던 남북관계 아주 그 통일의 이정표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6.15 공동선언 있었죠.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경의선 남과 북을 개통하는 오늘 준공식을 했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18일이 2018년에 문재인이 평양 방문해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9월 19일 날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굉장히 평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합의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유럽이 체결했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이런 평화 체제를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합의였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어저께 그걸 기념해서 인터뷰를 한 걸 오늘 봤는데 기도 안 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남북의 군사합의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가 집권하던 그동안 4년 동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했어야지 오히려. 그래서 되돌리지 않게 해놨어야지. 그거 안 해놓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하고 북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위협을 느끼는 한미 군사훈련 윤석열 와서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에 그 중요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다 해왔단 말이에요. 암암리에. 북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야인으로 남아가지고 훈수 든답시고 군사 합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동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갈수록 반문재인 노선을 걸으면서 오늘 문재인 발표한 게, 윤석열이 발표한 게 뭐예요? 예전의 노선과 반노선 걷겠다, 새로운 거를 걷겠다고 얘기해요. 네? 그것도 얘들은 꼭 특징이 외국 순방할 때 한마디씩 해. 외국 나갈 때 한마디씩 해.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다 역대로. 기본 싸가지가 없어. 국민을 가장 주인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오늘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날이에요. 국제적으로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 국제적으로 용인받는 거를 신청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서독도 오늘 같은 날 또 유엔 가입했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 1987년 9월 18일 날은 미국과 소련 간에, 당시엔 소련이 망하기 전이니까 미소 간에 중단거리 핵무기 폐기를 합의했던 날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사드 이 싸움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떤 전쟁까지 이제는 고민해야 되냐 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사드는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배치했다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지난 7년 동안 떠들었지만 한반도에서는 그런 고층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가 필요 없다는 건 이제 다 알아요. 나이도 알아. 에? 연세 가장 많은 금연 어머니도 알아. 다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분단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안보 이데올로기 내세워서 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방어하는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드 배치 강요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여전히 거기에 속고 있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는 이제는 인류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예요. 맞죠? 사용할 수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력 20배인데 불구하고 저 전쟁이 저렇게 갈지 몰랐던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번 기사도 났지만 핵무기를 동원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못하잖아요.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인류 전체가 괴멸될 수 있는 위험성과 더불어서 그 반인류성, 반인간성, 치명적인 무기인 거를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정치 무기지. 나 이거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미국만 해도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전쟁에 다 개입했어요. 전쟁으로 끝내고 싶은 전쟁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한국 전쟁 그랬죠. 베트남 전쟁 그랬죠. 가까이 와선 이라크 전쟁 그랬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랬죠. 핵무기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이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은 낮은 수준인데도 그거를 앞세워서 사드 배치를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단해서 평생을 북과 대치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안보 불안, 북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 협박에 사실은 국민들을 억누르고 속이고 사드 배치한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야지.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하는데 주민대표가 누군지 얘기 못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동욱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비열하면 돼요? 영화 찍어요 지금? 비열한 거리 영화 찍냐고 지금. 네? 조폭도 그렇게 안 해요. 조폭은 의리라도 있지. 네? 이게 무슨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안보를 내세워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싸움이 지금은 소성리와 김천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싸우니까 9월 3일 날 전국에서 동지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야
도둑처럼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정당하지 못함, 그리고 불의, 옳지 못함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하는 확신이 더 생기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니 이 싸움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론 좀 저렇게 표현하면 억울하잖아. 지난 7년 싸웠는데 그냥 접기는 끝장을 봐야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태정 회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이 평화로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이 얘기에 저는 공감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동의하고 공감해요.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싸워야 다른 사람들도 지치지 않고 우리를 보고 싸웁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마지막엔 제가 오늘 외우질 못해가지고 읽은 시 하나 같이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아요. 어딘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라고 하는 분이 쓴 멀리서 빈다 이런 시인데, 흰남노가 거쳐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남마돌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하는데 태풍 피해도 없이, 그리고 뭐 한 6개월 있다가 코로나 이제 종식한다고 하는 선언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는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올겨울에 돈값도 온대요. 돈감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잘 끼고, 이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 싸움 우리가 끝났어. 이제 이 싸움 우리가 끝내 라고 할 때까지 힘차게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호하나 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 사드 배치 처리하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처리하라! 예, 다음은 우리 소승리, 영원한 가수죠. 우주하는 가수. 이 경진석 가수님을 무대로 모시고 우리 응원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할매들 싸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매일매일 그 시간, 정말 그 짧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는가,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저같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근데 정말 거기에서 내가 뭔가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로서는 뭔가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노래를 만들 때 내가 저 어머니들의 아들이라면 하는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로서,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할매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소승리 할매들입니다. 어찌 그 긴 세월,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길바닥 뒹굴며 어디셨나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름진 얼굴
소년하는 거워서 활짝 웃는 얼굴 뒤로 숨기며 무엇을 바래서 5년의 보람조차 잊고서 그 자리에 서나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쉴 품도 주고 우리들 꿈을 위해 당신 생명 다 바쳐주고 마지막 남은 삶에 보람조차 거둘 틈 없이 임종의 순간까지 우리 미래 위해 입혀주고 쉴품도 주고 우리들 꿈을 위해 당신 생명 다 바쳐주고 마지막 남은 삶에 보람조차 거둘 틈 없이 임종의 순간마저 우리 미래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서네요. 대답 없는 세상 앞에 섰네요. 우리들 앞에서 세파를 던지시며 안타까운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들 앞에서 세파를 던지시며 안타까운 사랑으로 그렇게 예, 시간이 이제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앵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노래는 조금 밝은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늘 앵콜은 그거잖아요. 그죠? 행복의 나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코드가 헷갈린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그 산길바람
울어요 하늘은 또 울어요 하늘은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네, 나도 뽑고 평화 심자. 감사합니다. 예, 소성리에서 또 우리 김천 평화광장에서 늘 우리 투쟁하는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진석 가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시간을 넉넉하게 못 들어서 죄송하고 다음 또 우리 시간에 또 우리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태풍 남마돌 경로는 일본으로 좀 꺾여서 일본을 뭐 관통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나라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아직도 그렇게 주위에 코로나로 이렇게 격리되시는 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또 소성리에서 뵙고 다음 기회에 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9호로 오늘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하고 평화 오라! 투쟁! 네, 수고했습니다. 만나면 서로를 어색해 했었죠. 익숙해진 거랑 고마움이 더해요. 그날 위해 살아가는 나의 하루. 아이고, 어머니 힘드시죠? 혼자 계시서 쩍하시지.